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인간관계나 행동 습관, 맑아짐 등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또 긍정 에너지를 유지하여 항상 좋은 운이 내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가 알려주는 운과 돈이 모여들어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평범한 내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법, 돈의 진리. 2.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 3.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법, 부자의 인간관계. 4.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행동의 법칙, 부자의 행동 습관. 5.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부자의 운. 6. 마음의 행복과 일의 성공을 부르는 자기 긍정 메시지.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6권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진리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윤경 옮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에 관해서 상담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쪼들리지 않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 책에 실었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 쓴 내용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누계 납세액을 가장 많이 내는 대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쓰인 내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부자처럼 돈을 대하는 방법. 자신을 위해서 돈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레 부를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된다.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만드세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데 이용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모일수록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점점 더 모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강의에 오던 제자 중 한 명도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시작해 보자고 마음먹고 한 달 용돈 30만 원 중에서 3만 원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질이 바뀐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전부 써버리는 그런 체질에서 이제는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받는 월급의 10%를 저금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저금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면 우선은 내가 한 달에 쓰는 용돈 중에서 10%만 저금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2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모두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좋아해도 돈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돈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죠.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돈의 원리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왠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돈을 싫어하거나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이 있지만 우선은 돈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돈은 한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서로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서 그만큼 윤택해지는 것인데요. 제한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돈이 한정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의 흐름을 막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돈은 지혜가 없으면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를 만들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말라붙고 맙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을 바꿔서 그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선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 급여나 보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돈의 흐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 10%를 모으는 것은 돈의 흐름에 댐을 만드는 일입니다. 언젠가 큰 돈이 모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돈은 창의성의 원동력입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모인다. 돈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돈의 사랑받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돈을 잘 알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돈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결코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아들이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고 타인의 행복을 빌어라.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3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주는 좋은 신호들. 사람은 평소와 다른 경험에서 배우는데요. 반드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하지만 사람은 이때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일상과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을 갖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는 항상 일어나며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느긋한 마음이 나를 살립니다. 지금은 상상이 만들어낸 일로 고민한다. 더구나 상상이 만들어낸 걱정이나 고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상상에서 불안해졌다면 그에 대비하라. 대비해도 아직 불안하다면 그 감정은 대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럴 때는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불안을 쫓아내라. 다음은 4장 성공에 대한 믿음입니다. 깊이 생각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괜찮지만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든지 돈이 많으면 어떤 문제든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믿는 마음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기회는 있습니다. 그 절호의 찬스는 바로 우리의 지혜와 인내를 배울 기회로 나타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 물고기의 성질을 알아야 잡을 수 있듯이 돈의 성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듯 지혜를 써보세요. 대체로 그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또한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도 지혜이고요. 타인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지혜입니다. 요컨대 어떤 지혜를 써도 좋으니까 극복해내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극복하고 나면 정신력이 단련되므로
문제를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설여질 때는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는데 망설여질 때는 결국 돈이 되는 쪽이 옳다고 합니다. 돈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요청이 있다는 뜻이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망설여질 때는 어느 쪽이 자신에게 돈이 되는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다음은 5장, 운이 좋다고 믿으면 더 좋아지는 운.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선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먹고 수입의 10%라도 모으면 운이 좋아진다. 더구나 가속의 법칙까지 작용해 그 이상으로 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을까? 바로 항상 웃는 사람,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바꾸기만 해도 운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눈앞에 편한 길과 힘든 길이 펼쳐져 있을 때도 운이 좋은 사람은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쪽 길로도 잘 해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 그쪽이 편하니까. 그러면 편한 길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경쟁률이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는 힘든 길 쪽으로 간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부자가 되는 것도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인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운이 좋다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운이 나쁘다든가 부자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연히 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계속 읊으면 사랑으로 바뀝니다.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를 계속해서 읊으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희망의 말이 쌓이고 쌓인 만큼 약간 운이 좋은 사람에게서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으로, 그러고 나서 운이 무척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렇기에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 기왕 생각할 거라면 불안해지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내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 바로 말이다. 마음은 대굴대굴 움직이기 때문에 바꾸었다고 해도 바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만다.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에 깃든 힘을 다해 괜찮아 라든가 운이 좋아 라고 말하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다잡아야 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세요. 덕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덕을 쌓는다고 해서 바로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동안 쌓은 덕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꿈보다 노력을 키우세요. 생각을 갑자기 바꾸라고 다그친들 좀처럼 바뀌지 않겠지만 평소에 사용하던 말을 바꿔서 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지고 상대가 보는 눈도 달라져 마침내는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진다. 돈의 신이 사랑하는 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50만 원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50만 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갖고 싶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100만 원을 갖게 되면 성공이다.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 하고 자신감이 붙는다. 그 자신감이 다음의 도전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운도 좋아진다.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거듭하는 일이다. 성공을 거듭해 나가면 우리의 파동이 바뀐다. 파동이 바뀌면 끌어당기는 대상도 달라진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선 자신이 가능한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단 3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6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성공을 거듭하면 뇌가 하면 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지음, 장인주 옹김, 경영 BP에서 나온 책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운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좋아지고 1년 뒤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확실히 좋아졌다 이렇게 느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는데요. 우리 눈에만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요. 분명 좋아진다라는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 2장, 당신의 인생은 분명 좋아진다. 3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4장, 시각을 바꿔라. 행복은 당신의 가까운 곳에 있다. 5장,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6장,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단 한 가지 방법. 이렇게 구성되어서 매일 한 편씩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발생한 것은 마음이 흐트러진 증거이다. 마음이 흐트러져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한층 더 좋지 않은 일을 끌어당기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석과도 같아서 마음먹은 그대로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긍정 주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긍정 주문을 외우면 인생이 바뀌는데요.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함으로써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상대방에게 내 속마음을 그대로 시끄러워 듣기 싫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이란 수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마음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는 예의라는 지혜에 따라서 지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성, 양심, 지혜를 따라야 인생이 좋아집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같은 작은 선행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류의 신호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에 불타올라 의기양양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에게 어떠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세상은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계산대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은 계산이 틀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큰 잘못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나 인생은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힘든 일이 있거나 불쾌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 멈춰야 합니다. 그 힘든 마음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멈춰주세요. 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류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세상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진심으로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표정이나 행동으로도 드러나서 운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운세를 나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훌륭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완벽함은 없습니다. 무심코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험담은 운세를 나쁘게 만듭니다. 남의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운세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나쁜 점을 지적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사람은 왜 불평불만을 품는가? 불평불만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는 것도 의외로 힘든 일이 되는데요.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최고로 한심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서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응원해줘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한다. 자신도 남도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이상적입니다. 사람마다 사고방식,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나도 태생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당신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도 멋지지만 당신도 멋져.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행복하다, 풍요롭다. 서로 소중한 사람끼리 자신도 참지 않고 상대방도 참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되도록 서로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쁜 일은 당신에게 깨우침을 주는 행운의 여신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마치 힘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을 때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과거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고 한 단계 성장한 지금의 내가 있다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은 변한다. 분명 좋아진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조금씩 해보는 것입니다. 마주친 사람에게 방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거나 예뻐요. 당신 덕분에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좋은 대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처럼 삶이 좋아지는 비결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믿고 선행을 쌓으면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강운으로 바뀐다. 누구에게나 내 손발이 닿는 곳에 반드시 출세 기회가 있습니다. 혹은 내 수준이 높아지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타인과 비교해서 조급하게 한꺼번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잘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남과 비교해서 한 번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서두르지 않는다. 휘말리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남의 운명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고 휘말리지 않는다는
남의 인생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사는 길에 이끌려 내 역할이 완성됩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길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 좋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담담하게 해내면 됩니다. 그것이 나만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지영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법,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돈이 모여서 좋은 일에 쓰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부 부자의 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왜 안 모일까요? 1장 오류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왜 안 모이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돈 때문에 힘들다면 오류를 깨달으라는 뜻. 나는 늘 좋은 일을 하는 데다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도대체 왜 돈 때문에 힘든 걸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신은 매우 친절해서 당신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있는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 돈이 순조롭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힘들다면 부디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오류를 깨닫는 게 좋습니다. 도대체 그 오류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 수입은 신의 또 다른 테스트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펑펑 써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에게 잠깐 돈이 생긴다는 뜻은요, 바로 신의 시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분명히 그 돈을 신이 도로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가끔 공돈이 생긴다고 하죠. 공돈이 생기면 그동안 못한 것을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할 수 없이 돈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저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생겨도 저축은 필수다. 돈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변동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는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흐름이 변할 때가 오는데 이때 그 흐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축이 꼭 필요합니다. 2장 흐름입니다. 돈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합니다. 돈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 적자를 내는 버릇부터 없앤다. 적자를 내면 안 되죠. 적자, 마이너스. 진짜 싫습니다. 돈에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자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적자를. 여태껏 저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써왔던 돈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모은다면요, 그것만으로도 합격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리는 버릇이 든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마이너스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돈의 흐름에는요, 마이너스를 만드는 파동이 붙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더라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빚을 끌어다가 막는다고 하잖아요. 가끔 우리들이 재미있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 이번 달에 뭐 빵꾸가 났는데 이걸 또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겠어. 보너스 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이러거든요. 돈의 흐름에 절대로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이 돈으로 마음껏 즐기세요 하면서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온천이라도 가서 느긋하게 쉬고 오세요. 또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차리면서 건강해지세요 하면서요. 반대로 얘는 좀 불쌍하니까 동정심으로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돈을 주면요. 그 돈에 그러한 파동이 깃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이유로 돈을 써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줄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이 깃들기를 더 좋은 성공과 운을 빌어주면서 주는 게 좋습니다. 돈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들기 쉽기 때문에요. 항상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욕심. 정당한 욕심을 키우세요. 정당한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정당한 욕심. 욕심에도 정당한 게 있다.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요.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돈에도 이 끌려옴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요. 다만 돈 이외의 것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돈은 끌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진지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의 액수도 높아진다는 거겠죠. 어쩌면 이 돈에 대한 진지함이라는 것은요, 간절함 아닐까요? 간절함. 내가 정말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정말 이 돈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살 수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진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한 욕심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화려한 옷을 사는 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사는 것도, 멋진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모두 정당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돈을 벌자, 좀 더 위를 바라보자 하는 투지가 솟아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투지가 우리들에게 한층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요. 정당한 욕심을 많이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2부 부자의 성공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을까? 4장 재미. 좋은 것에 유머를 더하세요.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한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왠지 이걸 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해보세요. 일을 몇 번 해나가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일에는 황금의 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요. 그 방법을 5년, 6년간은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을 하는 중에 성공하는 요소를 포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추구하는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매번 설정을 조금씩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일이 한번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싹 바꾸지 말라는 거죠. 패턴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한다.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더 그렇죠. 특별한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욕이 전혀 나지 않는 시기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앉은 기분을 밝고 가볍게 전환시키면서 또 의욕도 무럭무럭 솟아나게 해주는 비장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10,000원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니 훌륭한 걸. 애들한테 웃으면서 대했으니 난 좋은 엄마야. 부하의 장점을 알아주고 칭찬해 준 건 아주 잘했어. 이렇게 자신이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면요, 기분이 벅차올라서 내일도 잘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자찬을 하고 나면 의욕이 좀 솟아나기 때문에요. 또 그것은 뇌에 칭찬 회로를 이렇게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요.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이 뭐 안 될 거야. 나한테는 무리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불행 회로를 뇌에 새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 회로가 생기면요, 매우 성가신 일이 또 생긴다는 거죠.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어서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달아난다는 거죠.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5장 속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2배로 빨리 하세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한다. 하위권인 사람에게도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누구보다 빨리 하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에는 아직 익숙한 사람이 없어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좀 쉴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사람들은 작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매우 기뻐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행이라도 가서 좀 쉴까? 하지만 이것이 곧 성공의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다만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람은 작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마음이 풀어져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여세를 몰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일에는 가속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공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다음의 성공도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곧 찾아오려고 하는데 좀 쉬자. 여행 가서 좀 쉬고 오자. 이러면 성공이 꺾인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 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좋은 일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다음 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다음 일에 착수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의 기세를 떨어뜨리지 않고 또 새로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다고 푹 쉬어버리면 다음 일에 착수하는 것이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요. 성공에 취해서 자만해질 수도 있고요. 일에 있어서는 빠른 것만으로 합격이다. 일에 있어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하자, 실행하자. 즉, 동료나 선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보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온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때가 바로 적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하자. 주변 상황을 좀 더 둘러보고 하자.
좀 더 신중히 고민해보고 해도 늦지 않아 하면서 모처럼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도 자기 안에 끌어안고 있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바로 실행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일의 운이 모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바로 실행한 사람과 마음에만 담아둔 사람과는요,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만 생기지만 나중에는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6장 행동입니다. 자주적으로 움직이세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항상 바로 이 순간이 최선을 다해 자기 안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비워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법이라고 하네요.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쏟아붓고 비워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기회 같은 것들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네요. 자존감이 높을 때 도전도 쉬워진다. 저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모든 행동과 재수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몇 번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운세를 높이는데 행동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자존감을 항상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 칭찬해야 합니다. 나는 말이지 아주 훌륭해. 나는 말이지 너무나 대단해. 나는 말이지 뭐든지 잘해. 나는 말이지 마지막에는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칭찬하면서요, 긍정적으로 이런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칭찬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부 부자의 인간관계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관계가 꼬일까? 7장 자신감. 벌벌 떠는 파동을 내지 마세요. 거드름을 피우지 말되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된다. 거드름 피워서도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루에 100번 자신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며 어느 횟수를 넘어서고 나서부터는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을지 그 구체적인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자신이 입에 담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방법을 현실에서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무시당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마다요, 뇌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좋은 사람 중에는 나는 평범한 인생으로 좋게 이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벌벌 떠는 파동이 되어서 더 심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결국에는 현실로 끌려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벌벌 떠는 파동을 내면요, 실제로도 계속 벌벌 떨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끌어오고 싶다면요, 배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외치면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괜찮아. 그때마다 나는 그걸 뛰어넘고 영혼을 성장시켜 왔으니까. 이렇게 기합을 넣고 떡 하고 버티라고 하네요. 파란만장한 일들아,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때는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당당함도 상대에 대한 서비스다. 일을 할 때 불안함을 얼굴에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프로에게는 당당함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설사 자신이 없어도요, 괜찮다고 해요. 그저 자신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어도 침착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서비스를 받거나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8장 변화입니다. 남보다 나를 바꾸려 하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각오하면 편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참 이게 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바꾸고 싶은 상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쪽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또한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바꾼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바꾸려고 참 열심히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에 있어서, 내 영혼에 있어서 최고의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수행이 되겠네요. 남을 바꿀 수 없는데, 그래서 항상 신경 쓰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니? 나는 그만 포기하겠다. 빠이빠이 잘 가. 아, 이렇게 나도 바로 포기해버리고 말고 험한 말을 하면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니 정말 최고의 수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부모 자식, 부부간이라도 상대의 사고방식을 바꾸자라고 생각하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안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어쩔 수 없겠지.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마음이 유연해져야 비로소 상대의 장점이 잔뜩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지면 바로 파동이 변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파동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상대의 마음과 사고 방식이 갑자기 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해서 드디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9장 재능, 단점을 재능화하세요. 단점을 재능화하다. 무슨 말일까요? 좀 모자란 면이 있을 때 사랑받는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쪽은 오히려 좀 모자란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자란 부분이나 컴플렉스를 감추지 않고요. 또 창피한 실수담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저 사람도 그 완벽하지 않은 면을 드러내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사가 빠진 듯한 한 부분, 두 부분, 요런 부분이 있다면요. 또 의외의 또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상대가 먼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주면요.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뭐야, 나랑 똑같잖아 하면서 공감하게 되고요. 그런데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들어주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담을 얘기하면서 우울하고 또 세상 다 산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머를 담아서 모두가 밝은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요. 서로가 막 맞장구 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감형으로 바뀌는 거죠. 단점이라고 여긴 것이 재능이다. 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학창 시절에 계속 혼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사실 그 사람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놀기만 하면 안 되지 라고 혼났던 사람은 놀이나 게임을 생각해내는 일을 잘합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데 능숙하면 남을 즐겁게 하는 일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꾸중을 들었던 부분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장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알아주면 살아가면서 그것을 재능으로 살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4부 부자의 운입니다. 실력이 늘었는데 왜 더 이상 안 올라갈까? 10장 운세. 좋은 것은 따라하고 널리 퍼뜨리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한다. 최단 시간에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 함은 최고의 배움을 뜻합니다. 여기서 따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사용하는 언어 등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 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는 그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해온 최고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몸짓, 말투에도 깊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고요.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린다.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할 작정이었는데 어쩐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나가 자꾸만 나를 방해를 하는데요. 왜 방해를 할까요?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거야? 그 사람의 방식은 대단하지만 나는 못 따라 하겠어. 이런 류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요, 먼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사람을 따라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또 자신을 버리고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해야 하고요. 그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사고방식과 노력에 주목해서 따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요, 자기를 버리고 운이 좋아진 사람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건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 나를 버리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이라고 할까요? 아집이라고 할까요? 그거 버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버리고 저 사람의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고집만 가득히 담아내고 있으면요. 결코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내 고집, 나를 버리고요. 부자가 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따라해야 합니다. 11장 긍정.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걱정은 방어 본능에 불과하다. 곤란한 일이 생겨 앞날이 깜깜할 때마다 지금부터 앞으로 쭉 이 상태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운을 좋게 만드는 일에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가능한 한 걱정으로 뺏기지 않는 것이요,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나는 뭘 해도 운이 좋아지지 않아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원인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한탄하는 사람들의 운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바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쁜 거야? 분명히 또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몸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요, 몸속의 힘을 빠지게 하고요, 가장 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요, 몸속에 힘이 차올라서요,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재수가 있는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난 정말 재수가 좋아 라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 매력.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뭘까요? 매력을 드러낼수록 운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나에게는 이게 없어. 난 이게 안 돼. 라며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대로 해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는 이게 있어. 난 이게 가능해. 라면서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우선은 나에게 있는 것부터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궁리하면서요, 나에게 있는 것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 때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음, 이지소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동의 소중함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인데요.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이렇게 말해봤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책은 꿈을 이루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목표로 삼는 순간 내 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축 주택에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고 하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하루에 3,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돈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매일 3,000원, 5,000원, 10,000원이라도 저금을 하다 보면요. 내 추상적인 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내심 매일 3,000원씩 모은다고 5,000원씩 모은다고 뭐 평생을 모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도요. 실제로 매일 3,000원씩 5,000원씩이라도 모으는 실천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의 꿈이 내 쪽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요.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요.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짜 성공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다 보면요, 성공했다, 이런 성취감이 뇌에 스며들어서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사실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꿈을 이루고 싶다면요, 이룰 수 없는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요,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면서 내가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억을 모으고 싶다면요, 10억 모으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요, 우선은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은 작게 시작하고 노력을 크게 해보세요. 이기는 습관 기르기가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설정하고요, 노력은 크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실패도 일종의 성공입니다. 작심삼일형이라면요, 일기를 나흘간만 쓰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작심삼일로 끝나던 사람이 나흘 동안이나 일기를 연달아 썼다면요, 그걸로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전에는 못했던 일을 계속 해내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야 합니다.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뀌니까요.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두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는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 인생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이 뿌린 씨앗을 반드시 스스로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남의 밭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밭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모처럼 행복의 씨앗을 얻었다면요, 스스로 뿌려서 길러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조언은요, 제 아무리 근사한 내용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에도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이 아닌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요.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묘미를 즐기세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요, 행동으로 옮겨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남에게 물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지만요, 어느 쪽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행동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풀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 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행동에도 잘 안 될 때는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요,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니까요. 이에 더해서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면 됩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좋아집니다. 만약 행동을 했다면요,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데도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행동하는 사람과 힘이 있는데도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의 운은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다, 즐거워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기운 난다 혹은 힘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고요. 그러면 말의 힘이 작용해서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서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또 우리는 우리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요, 즐겁다, 즐거워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을 할 때는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괴로워 혹은 힘들어 이렇게 말했더라도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즐거워 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부정적이라면요, 부정적인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남보다 2배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꿈이나 목표의 실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것저것 다른 일에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어서요,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요, 불안에 빠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거나 계속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요, 일할 수 없고요. 불안한 기분이 들 때는요, 이 불안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기분이 좋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불안이 찾아들면 이 조마조마한 상태가 최고로 좋아. 이렇게 전전긍긍한 다음에는 늘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안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불안한 기분이 들 때면요, 과장해서 생각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기분이 다소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요,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면 좋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바로 이대로도 괜찮아입니다. 이 말을 매일 읊조리다 보면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애는 이런 부분이 나빠라거나 저 사람은 그 점이 안 좋아라는 등 남의 결점을 트집 잡는 이유는요, 대개 남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남을 마이너스부터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요,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꿈이 목표가 되면 현실로 이루기 쉬워집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성공의 경험을 이어나가세요.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해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경험을 성공으로 이어가세요.
인간의 생각에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생각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만큼만 거둘 수 있습니다.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나누어져도 자신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이 문제를 안겨주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민 상담을 받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 함께 정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황이 자신의 불황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다면요, 우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넉넉한 사람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넉넉한 사람은 이런 말투를 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집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요, 겸손하고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행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봤자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감사의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요, 다시 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하고픈 사람에게 세상이 나의 뜻대로 돌아갈 리 없으므로 자신의 운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요, 먼저 문제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신입니다. 당신도 신입니다. 우리 모두 신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미숙하지만 저 사람도 참 미숙한 신이구나.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있는 신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요, 배움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먼 과거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행동뿐입니다.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기력과 파워가 달라집니다. 부자의 운이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음, 하연소 옮김, 다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에 대해서 웃음, 행복, 돈, 기회, 관계라는 5가지 주제로 풀어내고 있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 웃음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상인데요. 웃으면 엄청난 운이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편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웃음은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내린 능력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요, 늘 재미없는 생각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만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뭔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 나갑니다.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인데요.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갖습니다. 돈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빠른 것에는 늘 수요가 있습니다.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인데요.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하는데요. 일을 할 때 기세를 몰아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을 끌어올리려면 그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돈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창피한 경험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 10번 중 9번은 실패하기 마련인데요. 뭔가 시도를 할 때마다 창피를 당하는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면 당연히 창피하고요. 사람은 창피하다고 느낄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만큼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피한 경험을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모르는 걸 물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중한 것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것저것 따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답은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알 수 있는데요.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위험이 없으니까요. 물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좋은 공부를 했구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그래도 일찍 실패를 맛봤으니 다행이야. 역시 난 운이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운이 좋다라는 말의 힘을 빌려서 행동으로 옮기면 자연스레 새로운 아이디어,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이 흘러 들어오고요. 운이 운을 부른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하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음 강수연 옮김 경영 BP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마음의 행복과 일의 성공을 부르는 자기 긍정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괜찮을 때도 있고 또 괜찮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항상 내 인생은 잘 풀린다.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하면서 자신을 행복한 긍정 모드로 전환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잘 풀려 나간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을 때는 더욱 불행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가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괜찮아, 넌 지금 그대로 괜찮아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너 요새 어때? 라고 물으면 나야 괜찮지 라고 긍정적으로 답을 해줘야 만사가 잘 풀립니다. 결점은 극복하지 말고 이용하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최대 단점이나 결점으로 여기고 극복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하지 말고 이용하는 법을 생각해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자를 모르면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되고요. 영어를 모르면 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수학을 모르면 옆 사람에게 물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은 부탁해서 해결하면 나의 장점도 잘 보이는 동시에 남의 장점도 잘 알게 됩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너 이거 잘하니? 이렇게 묻고요. 나는 정말 재주가 없어.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괜찮다고 인정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대로 괜찮아 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았을 때야말로 인간은 본래의 장점과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체입니다. 내 존재를 편하게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재능 컨트롤만 잘하면 잘 풀린다. 용기 없는 사람이 나도 노력해서 용기를 내자고 해도 대개는 평범한 수준에 그칠 뿐 보통 이상의 용기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따라 하려 하지 말고 내 재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성미를 살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활용하면서 여기서 내 성격을 살려도 되지만 다른 상황에선 안 돼. 라는 식으로 컨트롤하면 반드시 일이 잘 풀립니다. 정해진 길이란 원래 없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옳은 길로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각자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절실히 생각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꽃길이 됩니다. 정해진 길을 걸어보니 좋았다고 생각해서 자식이나 남에게 그 길을 걷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강요나 주입된 선입견에 물들지 말고요. 정해진 길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한번 버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눈앞에 기막히게 멋진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0% 행복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일어나는 일 자체를 전부 바꾸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변화를 도모해서 성공하면 됩니다. 행복한 사람도 무심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평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복해야 일도 잘 풀린다. 자신에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없네 라고 말하는 인생과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업 아이템도 잘 찾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을 찾는데 능숙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잘 나가는 가게,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잔뜩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응용합니다.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행복을 염원하지 않고 생각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이 또한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애당초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이고 그런 나쁜 일 역시 행복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다 가졌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부유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행복을 염원하지 않고 계속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매력 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사람이 되는 데는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늘은 멋지게 되고자 하는 인간을 항상 돕습니다. 두근두근해야 잘 풀린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할 때와 왠지 잘 되는데 라고 느낄 때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 무척 멀게 느껴집니다. 하는 수 없이 일하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잘 안 되는 이유는 도중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축축 늘어지는 무거운 진지함으로 일을 대하면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인데요.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 괜찮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많이 위로가 필요하시고 용기가 필요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라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심어주시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